네, 안녕하십니까. 네, 정함철입니다. 네, 어제에 이어서 두 번째로 이제 방송을 하고자 합니다. 어제 제가 발언했던 내용들은 우리 탈북 동지들에게 이제 당부의 말씀을 드리는 거였습니다. 첫 번째 당부가 제가 이제 서북 청년단을 이제 재건했던 것은 결국은 이제 조선민주당이에요. 조선민주당을 재건하기 위한 이제 사전 포석이라고 해야 되나요? 어제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조선민주당은 45년 해방을 맞이하고 45년 11월 3일 날 평양에서 창당이 되었던 정당입니다. 고당 조만식 선생님이 중심이 돼서 조만식 선생님이 당대표셨죠. 당대표셨고 부당수로 이제 그때 이윤영 목사님 되셨는데 결국은 이제 이윤영 목사님이 비롯한 조선민주당 당원들 그들이 이제 대거 월남을 했습니다. 대거 월남을 하셔가지고 서울에서 조선민주당이 재건됐습니다. 공식적으로 재건이 되었고 그리고 그 재헌국회 48년 5월 10일 날 있었던 유엔 승인하에 남한 이제 단독 이제 국회 선거가 있었죠. 그 재헌국회에 조선민주당 당명으로 해서 이제 종로로 출마했던 이윤영 목사님, 조선민주당의 부당수였죠. 그분이 이제 종로로 출마하시가 당선되셨고, 초대 국회에, 재헌국회에 조선민주당이 참여했습니다. 쉽게 말하면 북한에서, 북한 땅에서 38선 이북에 있던 북한 평양에서 상당되었던 그 정당이 대한민국 재헌국회에 참여했다는 거예요. 바로 그게 대한민국의 정통성이 부여되는 겁니다. 공식적으로. 근데 많이 이제 안타깝죠. 이런 부분들이 너무 알려져 있지 않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정가훈 목사님도 이제 이 부분에 많은 얘기를 합니다. 이윤영 목사님이 대한민국 국회가 재헌국회가 처음 열리던 개원식 날 하나님께 이제 감사 기도를 대표로 모든 국회의원 대표로 감사 기도를 하나님의 은혜로 이제 대한민국이 열리게 됐다. 국회가 열리게 됐다는 걸 그 기도를 이제 이윤영 목사님이 하신 거예요. 그분이 조선민주당 당원입니다. 바로 이제 북한 평양에서 창당되었던 그 조직이었죠. 그 이후에 어쨌든 그 정당법이라든 여러 가지 이제 남한의 정치 현실로 인해서 정당은 이제 소멸되었지만 지금 이제 그 대한민국 통일을 위해서 진정한 자유, 평화, 통일, 조속한 자유, 평화, 통일을 위해서는 정말 준비해야 되거든요. 준비 없는 통일은 정말 재앙입니다. 이거 한마디로 적화 통일이거나 아니면 대한민국의 지금 이제 민주주의 대한민국의 기본 질서가 무너지는 그런 통일을 원하는 건 아니잖아요. 모든 국민들은. 당연히 지금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이 누리고 있는 이 자유롭고 평화로운 이 번영된 대한민국, 이 제도,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북한 땅, 북한인 우리 동포들에게도 함께 누릴 수 있는, 그러니까 한반도가 통일이 되는 그 역사적인 그 날을 위해서는 진짜 이 통일을 준비하는 전문적인 정당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게 이제 정광훈 목사 자유통일당이라고 만들었지만 안 됩니다. 그분들은 그런 역량도 없을 뿐더러 진정한 그런 마음을 안 갖고 계세요. 그러니 어설픈 투개표 부정선거라는 그 말도 안 되는 그 거짓 선동이 미혹돼가지고 지금도 아직 허우적거리고 있잖아요. 진짜 그 통일을 위한, 그리고 북한 통일 이후에 이제 우리가 충분히 예상할 수 있는 정치적, 사회적, 경제적 많은 혼란들, 이 모든 혼란들에 대해서 사전에 이걸 미리 준비를 하고 이 대한민국 국민들로 하여금 미리 마음의 준비를 비롯한 경제적인 문제, 어떤 사회적인 문제, 도덕 윤리적인 문제, 이 모든 문제에 있어 가지고 준비할 수 있게끔 그걸 계몽하고 이끌어 줄 수 있는 정당이 필요합니다. 바로 그게 저는 조선민주당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대한민국 건국에 참여했고 대한민국 정통성에 함께했던 북녘 동포들이 만들었던 그 정당, 조선민주당, 이제 그 정당이 재건돼야 됩니다. 그거는 이제 제가 아니라 그거는 정말 탈북민들, 이미 좀 탈북민들 중에서도 우리 남한 사회에서 많이 이제 온전히 정착하셔가지고 다양한 분야에서 정치, 재계, 어떤 사회, 문화, 어떤 예술 각 분야에서 교육까지도 있겠죠. 각 분야에서 활동하고 있는 많은 이제 능력이 있는
북한에 고향을 두고 계신 탈북민들이 계시는 걸 알고 있습니다. 이제 여러분들이 나서 주셔야 됩니다. 조선민주당이에요. 그 조선민주당이 재건되는 그 순간, 조선민주당이 재건되는 그 순간 대한민국의 통일은 정말 한층 급진전하게 될 겁니다. 장담컨대. 이미 제가 할 수 있는 일들은 서북청년단 재건을 통해 가지고 그동안 서북청년단에 대한 왜곡된 민심이라고 정말 말도 안 되는 이제 몰상식한 이제 이런 왜곡된 것들에 대해서는 제가 10년 전에 공식적으로 재건함으로 인해서 많은 부분이 이미 불식이 되어졌고, 그리고 작년에도 제주도에 직접 제가 서북청년단이 깃발을 들고 내려가 가지고 제주도민들의 양심을 일깨우는 역할도 했습니다. 이제 많은 국민들 남한에는 거기서 자익 세력, 자익 세력, 자익 사상에 물들어 있는 그들조차도 서북청년단의 진정한 역사를 그들도 알거든요. 그래서 그들은 서북청년단을 정말 뭐 한편은 정오하고 싶죠. 왜? 그들만 아니었으면 이미 대한민국은 적과 통일돼가지고 분단될 일도 없지. 그 대한민국 지금 북한처럼 아니면은 정말 우리가 지금 가히 상상할 수 없는 정말 그런 지옥 같은 삶을 살고 있겠죠. 자유로운 가치를 전혀 못 느끼고 있는. 하지만 북에서 내렸던 그들로 인해 가지고 공산주의의 그 거짓과 공산주의 그 실체가 낱낱이 남한 국민들한테 드러나 버리니까 결국 이제 그들의 그 온갖 거짓 선동이 통하지 않았죠. 이 과거 서북 청년단 선배들로 인해 가지고 남한에 있는 공산주의자들이 한마디로 엄청 철퇴를 맞았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아무튼 제가 10년 전에 그걸 재건함으로 인해 가지고 많은 부분에서 이제 국민들도 이제 다시 한번 생각할 수 있는 계기가 됐습니다. 이제 남아 있는 거 정말 탈북 동지 여러분들이 이제 과거에 지난 총선 때 남북 통일당 같은 그런 의미 없는 이제 역사적인 의미 없는 이런 정당을 만들 게 아니라, 이거는 그냥 단순히 우리 보수 진영, 보수 자유 진영의 어떤 분열만 이제 그 부추기는 결과만 됐는데, 그럴 필요 없습니다. 정말 지혜롭게 국민의힘과 국민의힘은 보수와 진보가 어우러져 있는 정당이거든요. 국민의힘이 해야 될 역할들이 있습니다. 반면에 이제 정말 조선민주당, 앞으로 재건돼야 될 조선민주당이 해야 될 역할들이 있습니다. 그 일들에 여러분들이 나서 주십시오. 여러분의 지성인들이, 그리고 정계에 한번 몸을 담았던 탈북 동지 여러분들께서 이제 나서 주셔야 할 때입니다. 그리고 제가 또 다시 한번 더 부탁드리고 싶은 거는, 제가 사실은 이제 이번에 그 서북청년단 10년 전에 재건되었다가 많은 우여곡절들이 있었죠. 우여곡절이 있다가 제가 2020년도에 실형을 산 적이 있습니다. 변호사법 위반이라고 하지만 명백한 무고에 의한 이제 제가 형이었는데, 제가 그걸 뭐 항소하거나 하지 않았습니다. 왜냐면은 사실 좌익 세력들이 저의 인신을 만약에 뭐 구속을 하거나 그런다고 해가지고 어림없는 소리죠. 그들이 감히 어떻게 제 인생을 좌지우지합니까? 저는 이제 기독교인이기 때문에, 저는 이제 제가 믿는 제 하나님께 제 모든 삶을 맡겼기 때문에 결코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면은 그 누구도 저희 어떤 제 신체나 제 모든 내 삶을 좌지우지할 수 없다라는 저는 그런 확고한 믿음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 스스로도 그때 당시에 이제 그도 하나님의 뜻이라 제가 여겼고, 그래서 이미 제가 서북청년단 이제 어제 말씀드렸던 것처럼 서북청년단 재건 이후에 이제 제가 짊어지게 됐던 이제 전과 개별 사건으로 해가지고 전과 20범에 대해서 좀 그런 일도 있었기 때문에, 사실 이제 대한민국 그 교도소 그때 박근혜 대통령께서도 이제 그분도 이제 구치소에 계셨죠. 그런 상황이었는데, 아무튼 우리 많은 동지들이 그때 탄핵정국으로 인해 가지고 실제 실형을 살았던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저도 기꺼이 어떤 곳인지 저도 한번 경험 삼아 자익 세력과 정말 목숨 걸고 이제 그들과 맞서 싸워왔기 때문에, 저도 우리 사회에 가장 저변에 있는 이제 그런 교도소 생활도 솔직히 궁금은 했었어요. 그래서 저도 나름대로 정말 보람있게 1년이라는 삶을 살고 나왔습니다. 아무튼 그 이후에 제가 또 서북청년단 조직을 재건하기 위해서 만났던 분이 이제 지금 이제 실향민 중앙협의회 회장으로 계신 노하구 회장님입니다. 그분은 우리가 10년 전에 서북청년단 재건할 당시에 그때 이제 부총재로 함께 하셨던 분이거든요. 근데 그 이후 연락이 안 되다가 이제 제가
그 출소한 이후로 이제 다시 연락이 돼가지고 그분을 만나면서 이제 실향민 단체가 이제 적극적으로 이제 그분은 실향민 2세지만 실향민 단체가 적극적으로 서북 청년단 조직 재건에 참여하시겠다길래 저는 상당히 기대가 있었습니다. 많은 기대가 있었죠. 그래서 이제는 이제 실향민 이제 그분은 북에 고향을 두신 분들이니까 이분들이 이제 중심을 서고 이분들이 나서 주신다면 그래 제가 우려했던 이제 뭐 자금 문제를 비롯한 어떤 조직 문제, 그 사람 문제 이런 것들도 하나하나 해결해 나갈 수 있겠구나. 그리고 정말 이 역사적인 어떤 정점을 찍어야겠다. 나름대로 그런 기대가 있었습니다. 그런 와중에 이제 제가 지내오다 보니까 새로운 사실들도 알게 됐죠. 제가 사실 저도 이미 10년 전이면 2014년도에 재건을 했으니까 그 이후에 이제 많은 그 실향민 단체라든가 이제 또 실향민 중에 어떤 재계 쪽에 많이 그 재계 쪽에 그 사업을 하시는 뭐 회장님이나 이런 분들도 저에게 개별적으로 전화 오셨습니다. 몇 분들 제가 만나 뵀었고 이미 지금은 또 잡고하신 분들도 계시지만 그분 중에서는 과거 이제 그 일제시대 때부터 학생 운동에 앞장섰던 이제 그런 분도 계셨습니다. 그분과도 제가 충분히 이제 나누고, 왜 그분들도 궁금해 하시더라고요. 그분들은 북의 고향을 들고 있는 실제 실향민 1세와 2세들이었는데, 오리지널 남한 출신으로 알고 있는데, 남한 출신이라는 그 정함철이라는 친구가 어떻게 서북 청년단 도대체 무슨 의지를 갖고 재건에 나섰을까? 이런 이제 궁금증도 그분들을 갖고 계셨더라고요. 그래서 그분들과 만나고 대화 나누면서 이제 제가 왜 이거 하게 됐는지, 20년 전이죠. 2004년도에 박사모 때부터. 그 설명을 하면서 그 서북 청년단의 명예를 회복해야만이 대한민국 건국의 왜곡된 건국의 역사를 바로 세울 수 있다라는 확신에 찬 이제 저런 제 결의와 그 의지를 확인하고서 그분들 신뢰해 주셨어요. 그런 과정에 이제 실향민 중앙협의회 노하우 회장도 만나가지고 저도 한때 기대를 걸었죠. 어쨌든 그 와중에 저도 뭐 1년 실형을 살고 나왔기 때문에 경제적으로 또 다시 바닥이었고 그나마 이제 교도소에 있는 동안 그때 이제 펜앤마이크 이제 정규재 대표님이 펜앤마이크 이제 대표로 계실 때 펜앤마이크 이제 구독자분들이나 이제 그분들이 그 전에 제가 들어가기 전에 투개표 부정선 관련해가지고 몇 차례 제가 펜앤마이크 출연했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제 들어간 사실을 아마 제 동료들이나 통해서 이제 들으셨는지 거기서 이제 일부 이제 그 경제적인 좀 지원을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들어가기 전에 있었던 뭐 카드 이런 것들을 다행히 이제 좀 정리를 할 수가 있어가지고 그랬는데 출소한 이후에도 사실은 이제 거의 바닥이었죠. 그러나 어쨌든 실향민 단체장과 그 노하우 회장님과 같이 연결되면서 한껏 저도 기대를 이제 걸었죠. 이제는 뭔가 하나씩 풀려나가겠구나 기대를 했는데 그러면서 한 가지 좀 새로운 걸 알게 됐던 게 네? 통일교 많이 들어보셨죠? 통일교. 네, 문선명이 교주로 있던, 물론 문선명은 죽었죠. 죽고 난 다음에 그 부인이 한학자 여사가 이끌고 있고 또 그 아들 간에 또 그 세력 갈등으로 해가지고 통일교도 두 파로 나뉜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그 이제 통일교의 교주였던 이제 문선명 씨가 그 평북 정주 출신이더라고요. 북한이 그분들 쉽게 말하면 실향민이죠. 네? 근데 그분이 원래 독실한 이제 그 기독교 장로님으로 알고 있는데 50년도 초에 이제 통일교를 창시를 하면서 아마 그 한편의 마음에는 이제 북한의 고향이니까 고향을 찾기 위한 그런 마음도 있었겠죠. 그래서 그 종교 이름도 이제 통일교라고 했는데 어쨌든 그때 당시 문선명 씨가 실향민들, 젊은 청년들이 그때 당시 이제 6.25 전부터 해가지고 전후로, 해방 직후로 해가지고 많은 젊은 청년들 내려왔잖아요. 가족 다 잃고, 모든 터전, 재산, 북에 다 빼앗기고, 아무것도 없이 홀로 맨몸으로 이제 남한행을 택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남한의 공산주의자가 정말 목숨 걸고 치열하게 싸워가지고 자유 대한민국 건국의 미랄이 되셨고, 근간이 되셨고, 뿌리가 되셨던 분들이 바로 서북 청년단입니다. 서북 청년의 선배들입니다. 그런데 그때 이제 거기 통일교 문선명 씨가 실향민들 젊은 층들 많이 포섭을 했더라고요. 포섭을. 네? 근데 참 정말 몰랐는데 이제 다시 생각해 보니까 그 통일교 관련된 자료를 쭉 이제 좀 찾다 보니까 이제 진짜 이해가 되더라고요. 이해가 돼. 그래서 이제 사실 실향민 중앙협의회 이제 노하우 회장님도 젊을 때 이제 청년 시절 때부터 이제 문선명의 비서관, 청년 비서까지 하면서
항상 이제 따라다녔죠. 쉽게 말하면 문선명이 그 노하구 회장님을 키워준 거예요. 젊은 나이 때부터 이제 여러 어떤 지위, 사회적인 이제 단체장이라든가 경제적으로 자금들 지원을 해주고, 특히 이제 뭐 통일교는 뭐 잘 아시다시피 이제 세계적으로도 있잖아요. 뭐 다른 나라에도 이미 이게 통일교가 많이 전파돼 있다 보니까 또 통일교사 뭐 국제적인 행사들 많이 해. 그냥 외국인, 미국인부터 해가지고 뭐 이제 일본 뭐 중국은 아니겠죠. 어쨌든 그 외국인들을 막 초빙을 해가지고 마치 이제 국제적인 뭐 행사하는 것처럼 통일교가 그런 걸 잘합니다. 아무튼 이제 그런 일들이 있었고, 그래서 저도 사실 그게 많이 좀 걸림돌이 됐었어요. 그게 이 노하우 회장님이라면 근데 실향민 중앙협의회 회장이시고, 그래도 알아보니까 그래도 그 실향민 중앙협의회라는 단체가 과거 서북청년단이 공식적으로 해산되면서 그 이후로 이제 서북청년단 이 간부들이었던 분들이 이제 그 명맥을 이어오던 것이 이제 그 건국회를 비롯한 이제 지금은 실향민 중앙협의회라고 이제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 일부분 뭐 존중은 됩니다. 존중되지만 이제 제가 10년 전에 서북청년을 재건할 당시에는 그분들이 주축이 아니었어요. 우리가 서북청년을 재건할 당시에는 오리지널 남쪽 사람이었거든요. 저를 비롯한 배성관 그때 사무총장님, 네? 그리고 또 한 번 그 이창우 그때 그 상임부 총재에 계셨는데, 그 세 분 다 이제 저를 비롯한 셋 다 이제 오리지널 남쪽 사람이거든요. 근데 우리가 서북청년을 재건할 당시에도 그때 우리가 재건할 의지를 보이니까 그때 실향민 그 중앙협의회하고 이제 단체들하고 좀 연결이 되셨어요. 근데 그분들이 야 당신들이 무슨 자격으로 이 서북청년단을 재건하려고 하느냐 하면서 거부를 방해를 좀 했었습니다. 초기에 방해를 했었어요. 저는 도무지 이해가 안 돼도 왜 방해를 하지? 오히려 참여하면 오히려 그분들이 또 합류해가지고 함께 해가지고 그분들 중심을 잡아주면 되잖아. 왜? 우리는 서북청년단 명예회복이 목적이기 때문에. 그런데 그러지는 못하셨어요. 그러나 그때 실제 이제 서북청년단 그때 간부였던 생존하셨던 1세대 생존자였던 손진 선생님, 그때 당시 96세셨거든요. 네? 95세신가 그랬습니다. 95세. 그때까지 좀 건장하셨습니다. 그래도 거의 한 3년 뒤인가 이제 작가신 걸로 알고 있고, 그분이 결국은 이제 우리가 그분을 찾아뵙고서 이제 우리가 어떤 취지로 과거 서북청년단을 재건하고자 하는지, 그 선배들 과거에 정말 대한민국 건국의 미래를 대고 대한민국 건국의 1등 공신인 그분들인데 왜 대한민국 그 교과서나 역사 그 교과서나 아니면 인터넷이나 언론이나 곳곳에서는 서북청년단을 지금도 깡패 집단, 테러 집단, 반일류 집단이라고 말도 안 되게 그렇게 왜곡하는지에 대해서, 네? 너무나도 부끄럽고 너무나도 창피해서 이 잘못된 역사를 바로잡기 위해서 저희가 나섰습니다라고 우리가 얘기하니까, 그때 손진 선생님께서 눈물을 흘리시면서 제 손을 꼭 잡고 눈물을 흘리시면서 고맙다고, 그 과거에 함께 동지들이 기억난다며, 네? 그리고 그 동지들의 그 정말 애환, 네? 아직 생존해 계시는 몇 분들이 계셨지만 그 한을 풀어야 된다고, 그 과거 서북청년의 명예를 회복시키는데 나서줘 고맙다고, 하자고, 동의하겠다고, 승인하겠다고. 그래서 그분이 3대 총재로 되시는 바람에 공식적인 이제 서북청년단 재건의 명분을 저에게 쥐게 됐던 겁니다. 그게 공식적인 이제 과정들이죠. 아무튼 그런 과정을 통해 가지고 했는데, 그럼 노하구 회장님이 이제 그 통일교 문선명과 이거 과거의 관계, 젊을 때 관계가 있었고, 그래서 저는 말씀드렸다시피 서북청년단은 조선민주당이 이제 그 뿌리죠. 조선민주의 당원들, 청년당원들의 핵심이 됐었으니까. 왜? 그 중에 선우기성, 최초의 서북청년단이 창단됐을 때 46년 11월 30일입니다. 창단됐을 때 초대 위원장으로 선우기성이 이제 초대 위원장이셨는데, 그 선우기성 그분이 조선민주당 청년위원장이었습니다. 청년위원장. 그래서 조선민주당의 정신을 이제 결국 이었고 그 조직을 이어받은 건데, 그 조선민주당은 고당 조만식 선생이잖아요. 고당 조만식 선생은 독실한 기독교인입니다. 누가 뭐라고 해도 주기철 목사, 순교자 주기철 목사님을 배출했던, 네? 오산학교의 교장 선생님이기도 하셨고, 네? 그 오산학교의 그 제자가 이제 주기철 목사님 비롯한 많은 우리 대한민국 많은 이제 그 계몽 정말 유명한 인사들이 그 오산학교 출신들 아닙니까? 네? 어쨌든 그런 역사적 사실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서북청년단은 절대, 네?
오리지널 이제 독실한 기독교, 지금 정말 한국 교회가 지금 많이 뭐 어렵다고는 하지만 그래도 온전한 기독교 정신이 이제 그 뿌리가 된 것이 바로 서북청년단입니다. 누가 뭐래도. 그런데 그곳에 어떻게 말도 안 되는 사이비 종교인 이제 네? 통일교가 거기 들어올 수가 있습니까? 그래서 제가 이제 노하우 회장님한테 몇 차례 제가 여쭤봤죠. 그래도 이제 앞으로 4대 총재로 이제 모시려고 했는데 하필 이제 통일교와 연관된 것 때문에 솔직하게 물었어요. 솔직히 그게 좀 마음이 걸립니다. 예? 어떻게 지금은 어떠시냐고 이제 여쭤봤는데 당시 그분은 이제 저한테 이제 뭐 솔직하게 얘기해 주셨어요. 과거에 이제 문선명 그 교주와의 어떤 관계부터 시작해가 다 설명해 주셨어요. 하지만 그 이후에 뭐 최소 뭐 십몇 년 전부터 해가지고 이제 거기서 나와가지고 완전 결별했고 나왔다고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나도 한때 과거에 젊을 때 그랬고 지금은 아니구나. 그리고 지금은 그 기성교회 무슨 교회더라? 저 교회 서울에 이제 큰 교회인데 감리교인데 금남교인가? 어쨌든 이제 그 교회 다니신다고 하길래 그러시냐고. 근데 한 곳에 완전히 정착해서 이제 다니시는 거 아닌 것 같았어요. 그러신다기에 그렇게 저는 이제 믿고 신뢰했었죠. 신뢰했는데 그 이후에 이제 어쨌든 뭐 여러 과정 끝에 제가 뭐 특히나 이제 작년 같은 경우에 작년에 이제 또 제주도를 이제 내려가려고 이미 계획을 했던 거였거든요. 근데 뭐 자금이 있나요? 저도 이제 이 서북청년 조직을 재건하는데 사실은 저와 뜻을 같이 하는 우리 대한민국 탈북 동지들도 제가 그동안 많이 만났고 남쪽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정말 애국 청년들이 많습니다. 전국에. 제가 박사모 때부터 함께했던 동지들도 계셨고 이분들 만나려고 제가 전국을 좀 다니고 움직였는데 자금이 없어서 꼼짝을 못하는 거예요. 네? 서북청년 조직을 재건을 하고 싶어도 그렇다고 누군가 전화를 와가지고 참여하겠다는데 이 사람이 누군지를 내가 확인을 못하는데 만나보지 못했는데 어떻게 함부로 이제 우리 단원으로 영입하겠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까? 검증이 안 되는데. 근데 그런 검증들을 하려면 제가 그들을 만나야 되는데 자금들이 없잖아. 경비가 없는 거예요. 경비가. 그래서 제가 여러 차례 이제 사실은 그 회장님 부탁을 했었죠. 노하우 회장님 부탁을 하면서 회장님, 개인적으로 어려운 건, 그분도 이제 뭐 경제적으로 어려운 건 알지만, 그래도 서북청년은 그래도 신한미 중앙협의 회장이시면은, 그래도 많은 원로들이 계시지 않느냐, 군에 이제, 어쨌든 서북청년단과 뜻을 같이 하는, 네? 거기 뭐 이세분들이나, 많은 이제 재계 쪽이나 많은 분들이 계시지 않습니까? 네? 그들 중에 재력 있는 분들 있지 않습니까? 네? 그분들 저를 좀 저를 막하지 만나게 해달라. 그럼 제가 그분들 설득해서라도 어쨌든 어떻게든 자금을 우리가 조직을 운영하기 위한 자금들을 확보해 보겠습니다 했는데 이 핑계 저 핑계 이래가지고 안 되는 거예요. 진짜 단 10원도 제가 지원 받지 못했습니다. 동시에 그런 상황에서 이해가 안 됐거든요. 나중에는. 그러다가 작년에 이제 제주도에까지 제가 가야 되는 상황이 됐는데 작년 아니면 사실은 이제 희망이 없었습니다. 제가 올해가 이미 10주년이잖아요. 예. 올해는 또 제가 어떻게 될 줄 몰라가지고 제가 올해 10년차까지 올해까지 만약에 서북청년 조직을 일궈내지 못하면은 이제 이거는 이제 제게 주어진 소명에서는 아니라 보고 제가 할 수 있는 까지는 다 있다 보고 스스로 저는 서북청년에서 물러날 각오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작년에 이제 제주도 가기 위한 경비를 확보하기 위해서 많이 노력을 했었죠. 사실 이제 그런 와중에도 노하우 회장님께서는 이제 일체 지원을 못 하시더라고요. 그 나중에 이제 그 이후에 제가 좀 알게 됐죠. 그 이후에 알게 되면서 이분이 어쨌든 통일교에서 나왔다라고 얘기는 하셨는데 어떤 영적인 느낌이 있거든요. 이제 그 종교를 갖고 있는 사람들은 이제 나름대로 영적으로 이제 느끼는 바가 있기 때문에. 어떤 말씀이나 하시는 말씀이나 대화를 나누다 보면 뭔가 자꾸 이제 어떤 영적인 부분이 자꾸 부딪히는 부분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다시 이제 여쭤보기도 했는데 뭐 여전히 아니라고 얘기는 하셨지만 결국은 이제 그분의 이제 사무실에 가가지고 이제 거기 책꽂이 서재가 있잖아요. 사무실마다 그 서재를 딱 보니까 아니나 다를까 이제 거기 통일교 강론을 비롯한 문선명, 한학자 관련된 이제 그들이 했던 교리집부터 책자부터가 이게 쫙 다 있더라고요. 그게 다 꽂혀 있더라고.
통일교에서 이제 나왔다고 하면 왜 굳이 그걸 이제 누구나 알 수 있는 거기 단지 사무실에 그 서재에다 그런 색들을 왜 꽂아 놓겠습니까? 한마디로 거짓말이죠. 저를 속였던 거죠. 정말 이제 마음이 아팠습니다. 네? 일단 사실 이제 통일교 세력들이 이제 그 우리 서북 청년단을 장악하려고 시도를 했었어요. 예, 저를 이제 결국 내치려고 저를 내치고 이제 저를 내치고 이제 조직을 장악하려고 했는데 제가 그리 만만하지는 않거든요. 네? 아무리 제가 자금적으로 경제적으로 어렵다 하더라도 제 정신마저 제 신념마저 그런 이제 뭐 돈의 어떤 자금의 금전에 어떤 미혹되거나 어떤 그럴 가능성은 제로입니다. 예, 저를 아는 사람들은 알죠. 근데 결국은 이제 그 통일교 세력 때 그게 안 되니까 결국 저를 이제 내칠 목적으로 나름대로 이제 또 이런저런 공작을 하다가 저하고 이제 관계가 깨지게 됐죠. 깨지게 되고 결국 이제 있는데 그래서 저는 그 실향민 단체 실향민 이제 여러분들 실향민 2세나 1세대는 거의 지금 안 계시지만 2세대 계시는 분들께 좀 부탁드립니다. 혹시나 지금도 이제 통일교와 연관되어 있는 분들이 계신다면은 제발 다시 한번 생각해 주십시오. 네? 지금 통일교 문선명이나 지금 그들 북한의 김일성 3대 세습체제하고 솔직히 뭐가 다릅니까? 네? 더 악하죠. 네? 영적인 사기꾼이니까. 그들은 영적인 사기꾼이잖아요. 그래서 제발 이제 실향민들 중에서도 분명히 그렇지 않은 온전한 독실한 기독교인도 많이 계시는 걸 알고 있어요. 또 한경진 목사님을 따르는 그 교회 갑자기 이름이 생각이 안 나는데 아무튼 많은 이제 한국 교계 이제 목사님들도 이 일들에 좀 관심을 가져주십시오. 서북 청년단은 한국 교회 역사와도 그 맥을 함께합니다. 아무튼 거기에 이제 혹시 탈북민 동지들께서도 그 통일교를 비롯한 또 최근 신천지까지 이제 탈북민들을 많이 또 양심을 신앙을 갉아먹으려고 그놈들이 시도를 하고 있던데 네? 탈북 동지 여러분 신천지라든가 아니면은 그 통일교라든가 그들이 나름대로 이제 경제적인 부분이나 이런 거에서 접근하는 건 제가 알고 있습니다. 충분히 알고 이해하지만 그래도 다시 한번 생각해 주십시오. 북한에서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 그 3대 세습체제에서 어떻게 세뇌를 당해오셨는데, 그 거짓 세뇌 당해오셨는데, 또 남한에서조차 또 그런 거짓된 세력들에게 또 세뇌 당하면서 삶을 허비한다는 게 너무나도 안타깝지 않나요? 그리고 이제 그 탈북 동지 여러분들께 제가 또 한 가지 부탁 좀 드리는 거는, 어제 제가 말미에 말씀드렸습니다. 말미에 말씀드렸는데, 지금 정광훈 목사님을 비롯해서 많은 우리 자유외국 진영의 이제 많은 지도자들이 이 투개표 부정선거에 많이 미혹되어 있습니다. 빠져 있습니다. 제가 이미 이제 사실 그들이 그동안 투개표 부정선거, 뭔가 가짜 투표지, 투표함 바꿔치기, 해킹해가지고 투표 결과지 조작하기, 이렇게 선동하던 모든 증거라고 제시했던 모든 것들에 대해서 다 검증을 다 했습니다. 모든 걸 다 검증을 해가지고 다 공개를 했어요. 유튜브에. 그 과거에 펜앤마이크를 비롯한 미디어 워치라든가 아니면 이제 우리 서북찬 채널, 지금은 행실본 채널로 바뀌어 있는데, 그 채널로 해가지고 다 검증을 했어. 다 검증. 다 모든 게 거짓이라는 게. 네? 말도 안 되는 최소한의 기초 사실관계조차도 다 묵살하고, 아니면 말고시 막 그냥 싸지르는 거예요. 의혹이라고. 그게 무슨 의혹입니까? 그건 사기꾼이 사기지. 네? 하나도 사실관계에 부합하지도 않고, 네? 최소한의 기초 사실까지도 고의적으로 묵살해버리는 그런 선동한 자들이 어떻게 그게 우리 자유외국 진영의 지도자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솔직히.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에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노하고 회장님과의 실향민 중앙협의회 거기 통일교와 연관되어 있는 단체다 보니까 결국 이제 통일교에 이걸 서북청년단을 넘길 수는 없죠, 조직을. 그래서 그들과 결별했는데, 이제 그 이후에 또 함께 하신 분들이 계십니다. 함께 하신 분들이 계시고, 네? 그 중에 우리 호림부대 유족회라고요. 호림부대가 과거, 해방 직후 6.25가 터지기 직전에, 이미 그때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이 되고, 이승만 대통령 대통령이 이제 대한민국을, 이제 그때 48년 8월 15일 날, 그때가 대한민국 건국일 아닙니까? 그러다 보니까
북한은 이제 전쟁을 준비하고 있다는 정보는 계속 들어오고 있었지. 네? 전쟁을 준비하고 있다는 정보들은. 그리고 어떻게는 이제 남한은 아직까지 많이 혼란스럽고, 뭐 제주 뭐 사상 폭동으로 인한 또 진압하는 과정에서 무고한 이제 인명들도 이제 살상된 이런 그 아픔의 역사들이 있고, 이런 것도 많이 치유되지 않는 상황에서 우리 사회 곳곳에서 이제 갈등들이 계속적으로 이제 터지고 있었던 거예요. 또 건국 초기니까 얼마나 혼란스러웠겠습니까? 네? 근데 북한은 남침 전쟁을 계속 준비하고 있는 걸 단계였고, 그래서 그 과정들을, 북한의 남침을 최소한 1년이라도, 그때 뭐 미군도, 네, 그때 남한이 이제 주둔하고 있던 미군정이었죠. 미군도 이제 철수한다는 이런 막 분위기가 있었고, 그래서 그때 당시에 이제 그 북한의 침략 전쟁을 조금이라도 그 지연시킬 목적으로 이제 그 조직된 단체가 이제 그 호린부대입니다. 호린부대. 그 호린부대는 서북 청년단 단원들로만 구성된 그 유격대예요. 최초의 북파공작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최초의 유격대자, 최초의 북파공작원. 그것도 대한민국 정부가 건국된 직후에 최초입니다. 최초. 그 최초의 유격대가 이제 호린부대였는데, 결국은 이제 호린부대가 그때 38선 이북 그 강릉 쪽으로 해가지고 이제 주문리를 통해 가지고 그 금강산 쪽으로 침투하는 그 경로가 있었는데, 그 침투해서 이제 원산에서 평양으로 이어지는 이 철도를 이제 폭파시키는 임무를 띄고 이제 올라갔거든요. 그런데 이미 군부 내도 일부 아직까지 잡히지 않았던, 네? 그 남로당의 세포 조직들이 있었던 거죠. 이제 그들에 의해 가지고 정부가 북한 당국에 넘어가 버린 거죠. 그때 김일성 당국에 넘어가다 보니까 거기 이제 호린 부대원들이 침투하자마자 이미 위치가 노출돼 가지고 곳곳에서 이제 그 전투를 벌이면서 결국 대부분 거기서 사망을 하거나, 아니면 일부는 또 생포되기도 하고, 그래서 이제 그 생포되신 분들이 이제 거기 평양의 그 모란무 극장인가? 그 모란무 극장, 거기에서 이제 공개 재판도 열렸었습니다. 그게 역사적인 사실이에요. 그 6.25 터지기 전에. 그래서 이제 6.25 전쟁이 일어난 이후에 이제 북한 김일성 정권은 그놈들이 이제 남침을 이제 이걸 희석시키기 위한 목적으로 이제 그때 공개 재판했던 것도 많이 활용을 했죠. 남한 측이 먼저 북한을 먼저 공격했다. 먼저 이제 북침을 했다라고 이제 그들이 그렇게 선동하는 이제 계기도 되기도 했었습니다. 아무튼 이제 그 호린부대의 유족회장을 맡고 계셨던 분이 있습니다. 네. 그분도 사실 우리가 서북청년단 10년 전에 재건할 당시에 이제 고문으로 참여하셨던 분이거든요. 그분도 이제 실향민 2세대는 아니죠. 실향민, 그때 당시에 호린부대원이 직접 형님이셨고, 그분의 친동생이셨으니까 같은 1세대라고 보시는 게 맞죠. 네? 근데 그분은 평양에 있다가 거기에 형님이 먼저 남한행을 택해가지고 남한이 와서 서북청년단에 참여했고, 그리고 호린부대 결성할 때 참여해가지고 북파까지 임했다가 그 형님이 결국 이제 북한에 생포되어가지고 모란목 극장에서 이제 재판받는 그게 영상이 지금도 기록에 남아 있습니다. 어쨌든 그 호린부대에 대해서는 제가 다음에 자세히 다시 한번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거기에 그 동생이었던 분이 우리 서북청년단 4대 총재로 참여하시면서, 그리고 이제 그때 탈북동지 분이 계셨습니다. 탈북동지 한 분이 서북청년단에 참여하겠다. 그동안 제가 많은 이제 탈북민 동지를 만나왔지만 누구나 선뜻 내가 서북청년단 조직에 참여하겠습니다라고 공개적으로 나서시는 분들 솔직히 없었습니다. 뭐 물론 여러 가지 이유가 있었겠죠. 근데 어쨌든 한 분이 본인이 나서시겠다고 해가지고 나름대로 이제 그때 좀 잘 진행되는 듯 했습니다. 저 함께 근데 여러 가지 뭐 자금 문제는 힘들었죠. 뭐 조직을 하고 하더라도 자금이 있어야 하는데 그러지 못하다 보면 어려움이 있었는데, 결정적인 게 이제 이 투개표 부정선거. 제가 이 투개표 부정선거, 왜냐면은 이거 명백한 거짓이거든요. 이거 한마디로 몰상식한 거짓입니다. 이거는 진짜 이 사실관계가 하나도 없어요. 정말 여러분들 지금 아직까지 몰라가지고 투개표 부정선거에 미혹되신 분들 계시는데, 이 진짜 팩트를 알게 계시면 얼마나 정말 쪽팔린지, 네? 얼마나 창피하고 내 자신이 그런 말도 안 되는 그 거짓 선동에 쏘가가지고 민경웅이나 공병호의 그 선동에 놀아다면서, 네? 지금 정광훈 목사님 하고 있는 것처럼, 네?
나중에 알게 되면 정말 스스로 부끄러워지실 거예요. 그만큼 이게 너무나 허술하게 짝이 없어요. 네? 그것도 결국은 제가 서북청년단은 이제 마지막 단계로 우리가 조직을 또 해나가려고 했는데 함께하고 있었던 그 두 분마저도 투개표 부정선거의 이 거짓 선동에서 미혹돼 가지고 네? 미혹되셔서 이걸 빠져나오지 못하신 거예요. 물론 뭐 저보고 이제 이걸 서북청년단이 이거 하면서 왜 굳이 상관없는 이제 투개표 부정선거를 자꾸 언급하느냐, 이거 언급 안 하면 안 되겠느냐, 나한테 여러 차례 얘기를 하셨지만 저는 당황하게 얘기했죠. 서북청년단이 과거에 우리 서북청년 선배들이 어떠했는데요. 그분들이 남로당의 거짓 선동, 남로당의 새빨간 거짓 선동에 쏟고 있는 남한 국민들을 일깨우기 위해서 기꺼이 자기 목숨까지 내어놓고 죽창을 찔려 죽임을 당하고 그대에게 불지름 돼가지고 정말 온몸이 불에 타가지고 타 죽어가면서도 네? 그 거짓과 끝까지 맞서 싸웠던 분들이 바로 우리 서북청년 선배들입니다. 그런데 그분들의 정신을 잊고자 그분들의 명예를 회복하고자 하는 우리 재근 서북청년 단원들이 어떻게 이런 몰상식한 부정선거 거짓 선동에 침묵을 하거나 동조하거나 어떻게 외면할 수 있습니까? 네? 서북청년단이라면 당연히 과거 선배들이 그랬듯이 이런 말도 안 되는 우리 자유애국 진영을 네? 보수 개미의 늪으로 몰아넣고 있는 이 거짓 선동에 맞서가지고 목숨을 걸고 싸워야죠. 네? 서청의 명예를 걸고. 사실 그 문제 때문에 그런 여러 차례 이제 갈등들이 있었습니다. 결국 그러다가 저도 더 이상 이제 경제적인 이제 여러 가지 어려움에 직면해서 저도 이제 더 이상 움직일 수 없는 그런 상황에 이르게 됐고 또 현재 또 유명무실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부탁드립니다. 그 투개표 부정선거 거짓 선동에 절대 미혹되지 마십시오. 공명호, 민경욱, 네, 뭐 박주현 변호사, 황교안, 네, 지금 또 정광훈 목사님까지도 적극적으로 가담하고 있죠. 비겁하게 자신의 과오를, 자신의 잘못을 덮을 목적으로, 네. 뭐 이봉규 박사를 비롯해서 많은 우리 우파 진영의 유튜브를 비롯한 우파 진영의 그 단체 장들, 대표자들조차도 네? 하다못해 고영주 변호사님, 네? 자유민주당의 고영주 대표님, 이 투개표 부정선거에서 왜 침묵하십니까? 왜 도대체? 왜 회피하십니까? 회피한다고 이게 문제 해결됩니까? 네? 지도자라면은 책임있게 무엇이 옳고 그른지에 대해서 네? 결단을 내려야죠. 네? 결론을 내려야죠. 이쪽에서는 그 부정선거 맞다고 하고 아니라고 하면은 왜 맞다고 주장하고 왜 아니라고 주장하는지 이걸 공개적인 검증을 하면 되는 거잖아. 왜 그런 자리 못 만듭니까? 왜 안 만듭니까? 뭐가 두려웠어요? 네? 그러고서 어떻게 지도자로 나설 수 있습니까? 네? 일반적 우리 애국 시민들은 정말 이런 지도자를 믿고서 나름대로 앞에서 있거든 리더자들 따르고 하는 이유는 그만큼 책임감을 갖고 뭔가 한 사실관계를 검증하고 확인해 봤겠지. 이 정도는 충분히 검증했겠지라는 신뢰가 기본이 돼 있잖아요. 네? 그런 마음 자세에서 이제 많은 우리 애국 시민들이 태극기를 들고 외치고 있는데 도대체 지금 무슨 꼴이에요 이게? 네? 좌익세우 종북세우도 아니에요. 조롱합니다 조롱해. 어쨌든 탈북 동지 여러분들은 절대 투개표 부정선거에 미혹되지 마십시오. 혹시나 조금이라도 정말 나도 궁금하다, 의혹스럽다, 나도 이제 좀 이거 정말 부정 아닌가? 주저 말고 저한테 전화 주십시오. 주저 마시고 저한테 전화 주시던가 아니면 제가 그동안 유튜브 올렸던 영상들 좀 찾아보세요. 네? 부정선거 거기 목록에다 다 올려놨으니까. 그리고 제발 부탁드렸는데 부정선거는요 이 선거제도 관련해가지고 주무관청이 있지 않습니까? 주무관청, 주무공무원들이 바로 선거관리위원회잖아요. 근데 중앙선거관리뿐만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계시는 그 지역 선관위가 있잖아요. 다 지역마다 시군 단위마다 다 있잖아요. 전국에. 가까운 선관위에 찾아가시라니까. 네? 그들이 주무관청이에요. 주무공무원들이에요. 그들은요 직무유기죄가 적용이 됩니다. 직권남용죄도 적용이 되고 공무원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어이없고 궁금해하는 것들을 왜 물어보잖아요. 왜 확인 안 합니까? 확인하는데 그들이 거짓을 얘기한다. 그거 다 녹음 다 하세요. 녹취하세요. 네? 그러니까 직무유기로, 네? 직권남용을 여러분이 못하시면 저한테 제보해 주세요. 제가 그 해당 그 공무원들, 그 선관위 직원들, 바로 옷 벗게 만들어요. 옷 벗게끔 할 테니까. 네? 여러분들이 찾아가지 않으니까 오히려 선관위에 찾아가가지고 물어보고 집요하게 확인을 해야 되는데 하지 않고 그들에게 면피를 주는 거예요. 네? 책임을 회피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거라고. 지금 대한민국 국민들이 이 선거 제도에 대해서 불신하는 거 이거 심각한 겁니다. 네? 이 선거 제도에서 불신하는 거는 이거 선관위 책임이 가장 커요. 누가 뭐라고 해도. 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존재의 목적이 뭔데? 존재의 이유가 뭔데? 국민들로 하여금 선거 관리에 대해서, 선거 제도에 대해서, 선거 절차에 대해서 투명성과 공정성과 신뢰를 확보하고 담보할 수 있는, 네? 그게 존재의 목적 아닙니까? 그런데 이 말도 안 되는 몰상식한 투기기법 부정선거가 우리 자유애국진에게 퍼지고 있는데, 선관위 내에 일부 불순한 세력들 분명히 있습니다. 핵심적인 불순 조직들이 있어요. 그 내부 안에. 그분들의 작전이고 그분들의 공작이에요. 그래서 지금 최근에 언론에 많이 나왔지 않습니까? 중앙선관위의 그 부정채용. 말도 안 되는 그 비리들. 그 상식적으로 이거 가히 상상할 수 없는 그 비리, 채용 비리들이 선관위에서 버젓이 벌어졌던 거예요. 그동안. 네? 솔직히 나도 궁금해요. 선관위 직원들, 고위직 직원들 중에서 혹시 5.18 유공자다 해가지고, 네? 거기에 특혜받고 들어가는 자는 없는지. 정말 실력 없고, 불순한 의도로, 목적으로, 실제로 그 건부 태만하거나, 네? 이번에 총선에서도, 말도 안 되는 제가 앞서 많이 언급했습니다. 오히려 그런 것도 의도와 유도한 거지, 유도. 자유애국진 유권자들이 부정선거 옆에 빠지게끔, 그러니까 선거제도 불신을 갖게끔 해서 선거 투표소에 나오지 않게끔, 나오지 못하게끔. 왜? 선거 관리에 대해서 불신하게 하면 내가 애써가지고 투표해본들 뭐해? 선관위가 다 바꿔치기 해가지고 결과는 이미 다 결론 났는데 그런 내가 생각 갖고 있으면 그런 유권자가 투표하고 싶은 의욕이 나겠습니까? 안 나죠, 당연히. 좌익 세력들이나 종북 세력들이나 바로 이 보수개밀 공작 세력들 노린 게 바로 그겁니다. 그래서 저도 이번 총선 같은 경우는 명백한 부정선거라고 얘기하는 이유가 바로 그거예요. 이재명의 그 공작에, 주범은 이재명과 거기, 따르는 그 세력들, 종북 세력들, 그 내부에는 선관위 내에도 그 조직들이 있고, 국정원 내에도 그 조직들이 있습니다. 국정원까지 가세했죠. 네? 투기표 부정선거에 부채질하는데 또 거기에 한동훈 위원장까지 미혹되어 버렸고 한심하게도. 아무튼 제가 그리고 그 탈북 동지들께 제가 마지막으로 부탁드리는 거는 제가 여러 이제 탈북 동지들을 만나면서 제가 느끼고 겪은 바입니다. 여러분, 네? 과거에 북에서 내려왔던 그 서북 청년단 선배들 그들로 인해 가지고 지금의 대한민국이 건국이 됐습니다. 네? 역사는 되풀이되고 있죠. 지금의 북한 땅에 그 말도 안 되는 그 태어나서부터 평생을 세뇌당하다가 자유를 찾아가지고 사슬을 넘어오는 탈북민들만큼 그 탈북 동지만큼은 북한의 실상을 누구보다도 알고 있는 거예요. 뼈저리게 알고 있는 거예요. 누가 뭐라고 해도 삶의 체감이 돼 있는 거예요. 바로 남한에 있는 종북 세력들이나 남한에 있는 좌익 세력들은 가장 두려운 존재가 바로 탈북민들이에요. 네? 왜? 과거에 북에서 내려왔던 그 청년들이, 네? 공산주의 실상 온전히 알고 있는데 몸소 체감하고 내려왔는데 감히 남한의 공산주의자들이 거짓으로 기망을 해? 그게 속겠습니까? 당연히 안 속죠. 그런데 지금의 북한 땅에서 살다가 내려오신 분들은 지금 북한 땅 현실을 누구보다도 처절하게 알고 있는데, 네? 남한의 저 공산주의자들, 남한의 이재명이나 그 미친놈들, 네? 빨갱이보다 더 추악한 놈들이죠. 그놈들 북한의 실상 알면서도 그렇게 속이고 있는데. 그러니까 그런 자들에 대해서는 탈북민만큼, 네? 탈북인들이 수가 많아지면 많을수록 남한의 종북 세력들이나 남한의 좌익 세력들은 두려워 떠는 거예요. 저들이 각성할까봐, 저들이 깨어날까봐. 네? 그래서 그놈들이 탈북민들이 지금 대북 풍선이래 가지고 북한에 있는 우리 고향에 있는 친구들, 우리 또 가족 이웃들에게
남한의 진실, 우리가 그동안 쏟고 있는 북한의 실상에 대해서 이거 알게 하기 위한 네? 자유의 풍선들을 북으로 보내고 있잖아요. 그걸 두려워하잖아요. 좌익 세력들은. 왜? 과거에는 남한 국민들이 거짓에 미혹되어 있다가 깨어나는 게 두려웠는데 지금은 북한 주민들이 거짓에 어디다 미혹되어 있지 않습니까? 북한 주민들이 깨어날까봐. 네? 북한 내부에서 혁명이 일어나가지고 자유를 열광하는, 자유를 갈망하는 그 혁명이 일어나버리면 남한의 종북 세력들, 남한의 좌익 세력들, 네? 그들은 거처할 곳이 없어지거든. 그들 터전이 없어지거든. 바로 탈북민 여러분들이 뭉치고 과거 서북 청년을 하나로 뭉쳤던 것처럼 뭉치고 각성하고 깨어나는 것을 가장 두려워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탈북민 사회에도 곳곳에 침투합니다. 곳곳에 연결해가지고 잠입을 해가지고 교묘히 네? 친분이나 이거 이렇게 해가지고 네? 탈북민들 간에 법적 소송들을 하게끔 계속 부추겨요. 탈북민들 간에 서로 소송을 하고 네? 민사소송, 형사소송하고 네? 이런 갈등을 양산하고 있어요. 이 얼마나 수치스럽고 부끄러운 일이에요. 네? 여러분들이 어떻게 이 남한 땅에 내려왔습니까? 죽음의 그 길을 넘어서 죽음의 그 순간순간을 넘어가면서 사선을 넘어서 자유를 찾아서 내려왔는데 남한 사회에 정착하는 과정에 많은 어려움들이 있겠죠. 오히려 차라리 남한 국민들 어떤 사기꾼들을 잘못 만나가지고 그들과 한다면 내가 이해를 합니다. 오히려 제가 적극적으로 도와드리고 싶어요. 네? 근데 탈북민들 간에 소소한 이런 갈등을 해가지고 소송제를 벌인다는 게 얼마나 수치스러운 예입니까? 네? 얼마나 부끄러워요. 진짜 그러고 있을 때입니까? 네? 정말 그 문제만큼은 탈북민 단체, 많은 시민 단체들 많잖아요. 탈북민들께서 뭔가 여러 단체들이 많더라고요. 네? 거기에 그 단체 대표자들께서 정말 각성 좀 하십시오. 각성하고 여러분들 나서주세요. 탈북민들 간의 소송만큼은 제발 네? 남한 국민 특히나 종북 세력대나 좌익 세력대에게 조롱당하지 않게끔 부탁드립니다. 저도 사회운동하면서 행동하는 양심실천운동본부 활동을 하면서 많은 사회적 약자들 돕고하지만 탈북민들 간의 어떤 분쟁이 엮인 문제들은 솔직히 제가 개입하기 너무 힘들어요. 그 양쪽 모두의 그 아픔들을 알기 때문에 부탁드립니다. 마지막 부탁드리는 게 탈북 동지 여러분께 부탁드리는 거는 탈북 동지 여러분들 간에는 절대 법정 소송들은 최대한 자제하십시오. 그 전에 탈북 단체장들이나 그 단체들 통해 가지고 중재를 할 수 있으면 중재를 네, 받을 수 있도록 힘써 주십시오. 부탁드립니다. 그 일들에 만약에 제 도움이 필요하면 기꺼이 돕겠습니다. 힘을 보태겠습니다. 그리고 그 최근에 이제 그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도 지금 뭐 탄핵을 하겠다고 탄핵 뭐 100만이 이제 서명했다 뭐 이렇게 언론에 많이 이슈되고 있잖아요. 진짜 이게 역사가 되풀이 된다니까요.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 정부 그게 아직 온전히 해소 안 됐지 않습니까? 아직까지. 박근혜 대통령께서는 이제 그 사면법과 나오셨다 뭐 솔직히 말도 안 되는 거죠. 탄핵 자체가 말도 안 되는 짓이에요. 저는 기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최소한 대통령만큼은 대한민국의 한마디로 국가의 최고 지도자예요. 대한민국 국군이 걸린 문제라고요. 설령 재임 중에 진짜 헌법상에 나와 있잖아. 네? 반란이나 네? 그게 아니고서는 형사소출 받지 않는다고 하는 그 취지가 대한민국이 그 국군이 걸려있는 그런 최고 지도자인데 네? 설령 어떤 뭐 형사적 뭐 문제가 있다면 임기가 종료된 이후에 얼마든지 책임을 물을 수 있어. 얼마든지. 근데 그 임기를 단축시키겠다고? 네? 박근혜 대통령께서 탄핵되신 거는 다른 거 압니다. 박근혜 대통령 스스로가 끝까지 내가 내 임기를 지키겠다라고 단호하게 얘기하셨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셨어요. 자신의 남은 임기를 국회에 맡기겠다고, 국회 뜻에 따르겠다라고 그렇게 나약한 네? 그렇게 무책임한 해서는 안 되는 그런 발언 때문에 결국 헌재가 또 국민 분열을 막기 위해서 그냥 만장일치로 탄핵으로 갔던 겁니다. 탄핵 인용으로 갔던 거예요. 그 가장 큰 책임은 대통령께 있다고 봅니다. 박근혜 대통령께. 그러나 그분의 그 순수한 마음이었죠. 근데 그분도 제가 한편으로 많이 안타까웠던 게 남한 사회에 있던 남한의 그 종북 세력들이나 그들이 우리 사회 곳곳에서
오래전부터 정말 집요한 공작들을 그들이 해오고 있었는데 그들의 실체에 대해서 너무나도 정확하게 꿰뚫고 있지는 못하셨습니다. 그들의 실체 정확하게 꿰뚫었다면은 네? 말려들지 않았겠죠. 너무 안타까운 일입니다. 근데 그런 일을 또다시 반복하려고 하네요. 네? 과거 문재인도 네? 문재인 전 대통령은 대통령으로서 정말 적합한 인물이었나요? 네? 그런 자도 솔직히 뭐 골백번 내려왔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네? 재임 기간 중에 잘못한 짓들이 한두 가지입니까? 근데 그걸 현직 대통령을 또다시 탄핵을 하겠다? 이 사악한 놈들. 네? 이재명 그놈이 지 살겠다고 나라를 완전 팔아먹는, 과거 일제시대 때 그놈들은 친일파니, 민족 배신, 바로 저놈들이 민족 배신자가 아니면 누가 민족 배신자입니까? 네? 지 하나 살겠다고 지 주변에 있는 사람들 다 자살로, 자살된 빙잔, 저는 살인이라 보지만, 네? 그렇게 죽으면 다 내몰아가고, 그리고 뻔뻔하게, 양심의 가책조차도 없는 바로 그게 종북 세력들이에요. 그 이재명과 같은 그런 세력들이 그들이 그래요. 양심을 스스로 팔아먹은 자들이기 때문에 양심의 화인을 맞은 자들입니다. 그런 자들 상대로 지금 그리고 최근에 그 일들로 인해 가지고 모르겠어요. 지금 100만 명까지 동의했다는 한번 니들 한번 계속 열심히 해보라고 난 얘기하고 싶어. 한번 해봐라. 고작 100만 가도 되겠어? 예? 최소 니네들이 이번에 지난 대선에서 이재명을 찍었다는 그 인원의 절반 정도는 가야겠지. 제가 여기서 부탁드리는 거는 우리 애국 동지 여러분, 우리 자유진영에 계신 애국 동지 여러분, 이재명을 지지한다고 해가지고요 종북 세력도 아닙니다. 네? 그 정확하게 아셔야 돼요. 민주당을 지지한다 해가지고 더불어민주당 지지한다 해가지고 그들 위에 적이 아닙니다. 네? 조금은 여러분 주변에서 한번 돌아보세요. 여러분 가족이고 친구고 이웃이에요. 네? 직장 동료고. 그럼 그들이 왜 그런 말도 안 되는 거짓에 미혹되어 있는지부터 돌아보셔야죠. 그러려면 일단 우리가, 저는 먼저 말하고 싶은 게, 우리 자유애국진영조차도 이 말도 안 되는 몰상식과 투개표 부정선거에 이 거짓선거에 빠져 있는데 우리가 솔직히 무슨 자격으로 이재명을 지지하거나 더불어민주당을 추종하는 네? 그런 분들 우리가 탓할 수 있겠습니까? 네? 내 코가 석자인데. 네? 솔직히 저는 창피해요. 네? 어쩌다 이제 우리 자유애국 진영이 이렇게 몰상식한 거짓 선동이 미혹돼가지고 허우적거리는지. 그것도 수년째나. 7년째. 아무튼 지금 최근에 또 불거지고 있는 것들이 작년에 있었던 사고, 이제 작년 7월 달에 좀 얼마 안 지나면 이제 벌써 일주기가 다가오는데 최상병 사건, 해병대 최상병 사건 있는데, 진짜 저는 그거 보면서 제가 다음에 다시 한번 다루겠지만 정말 안타깝습니다. 저도 군생활을 제가 병장에서 제가 부사관을 지원을 했어요. 부사관을 지원을 해가지고 9년 군생활하고 제대를 했는데, 군생활 하면서 저도 많은 추억들이 있고 많은 경험들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이런 사고예요. 제가 근무하던 부대에서도 병사 한 명이 사망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 자살로 종결된 사건이긴 하지만 사망 사건이 있었어요. 근데 그 사망 사건이 벌어졌는데 막상 이제 사건이 벌어지고 나니까 그 책임이 있는 간부들이나 그분들 전부 다 서로 책임을 회피하려고 막 면담하지 않았던 것도 면담한 걸로 조작을 하고, 제가 지휘통제실에 근무했기 때문에 그런 상황들 다 알고 있었거든요. 예? 야간에 당직 순찰 들면서 순찰제한테 서명하는 것도 실제 순찰 돌지 않았으면서도 사고 터지고 나니까 다 서명 다 받아오니까 다 뒤늦게 다 서명 다 해가지고 다 순찰 동거처럼 다 바뀌어져 있고 저한테도 그때 이제 순찰 서명하시라고 왔었어요. 근데 제가 원래 평상시에는 진짜 순찰하면 제가 FM이었거든요. 그 FM 간부를 이제 소문이 나시거든. 병사들이나 우리 같은 동료 간부들한테도. 근데 하필이면 또 그날 사고가 있던 그날만큼은 내가 해당 초소에 순찰을 안 돌았네. 나도. 참 이제 안타까운 거죠. 한 생명을 구할 수 있는 기회를 저도 놓쳤다 생각하는데, 그래서 저한테도 이제 이 서명을 하라고 이제 당직 병사가 와가지고
그때 저도 이제 당직 사관을 근무 썼거든요. 저한테도 와서 정용사님 그 서명 이제 정유사님 서명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서명으로 하길래 딴 데는 다 이제 자기가 돌면서 서명을 다 받았다는 거예요. 아침 정모 끝나고. 근데 저는 차마 서명은 못했습니다. 안 했습니다. 네? 제가 그 현장에 순찰 돌지 못했고 다른 이유가 있었기 때문에 못했는데 차마 못하겠더라고요. 이게 서명 안 해. 제 것만 서명이 빠졌죠. 저만. 네. 물론 그걸로 인해 가지고 이제 그 이후에 이제 뭐 연락이 올 거라 생각했는데 별로 연락이 없더라고요. 헌병대에서도 조사 과정이 또 그때 그 사건이 이제 언론에 터졌거든. MBC 이제 중앙방송까지 터져가지고 난리가 났었죠. 원주에서 난리가 났었죠. 유가족분들이 이제 부대까지 찾아오고 저는 또 지휘통제실에서 그 정부작전이 이제 담당관이다 보니까 그 위병소라든가 이제 부대 그 질서 이런 거 유지를 위해서 이제 민간인 통제까지 제가 다 맡고 있었거든요. 난리가 났었죠. 이번에 뭐 최상명 사건도 비슷할 수도 있겠는데 그만큼 당연히 유족들 입장에서는 유족들 거의 하나뿐인 또 하필은 그때도 그 사망했던 이제 그 병사도 독자였더라. 독자. 그 부모의 심정은 어떻겠어요? 그 부모의 심정은. 아무튼 이제 그때 그런 사건이 있어가지고 차마 이제 저는 이제 헌병대 찾아가지고 제 스스로 제가 책임질 부모에 대해서 조목조목 이제 기술을 하고 저는 이제 제가 한 생명을 구할 기회를 하나님께서 제게 주신 기회인데 그걸 제가 놓쳤다. 그 죄명은 이제 근무태만으로 해가지고 저를 처벌해달라고 제 스스로 자술서 써가지고 제출했었죠. 결국 그걸로 인해가지고 저는 이제 그 징계유예 사무를 그때 받았습니다. 하지만 그나마 이제 그렇게도 징계받고 나니까 마음이 그래도 좀 한편으로는 조금 이제 놓이긴 하더라고요. 그것만 제가 처벌 못 받았었으면은 진짜 저는 간부로서 이제 군생활 그때 내가 포기했을 거예요. 더 갈 용기가 안 났으니까. 근데 이번에 이제 그 최상명 사건을 보면서 참 너무 암울하더라고요. 어떻게 부대에서 그렇게 사고가 나면은 간부들이 서로 책임을 지려고 해도 죽은 아이가 다시 살아날 수 없잖아요. 네? 제 아들도 지금 현역입니다. 현역 군생활하고 있고 이 최상병하고 거의 같은 시점에 이제 군입대를 했었어요. 군입대라고 자대 배치를 받았을 시점인데 이 사고 나서 깜짝 놀랐어요. 또 내 아들도 그럴 수도 있겠구나 싶어서. 네? 어떻게 그런 현장에서 또 그 현장 또 어떤 현장입니까? 대민 지원 현장이었잖아요. 그것도 수재로 인해 가지고 일반 국민들이 그 사망자도 발생하고 불어난 강물에 해가지고 시체도 찾지 못하는 이런 상황에서 군까지 투입돼 가지고 대민 지원을 하면서 또 그 시체 인양을 위한 남들이 이런 노력들을 하던 그런 타임들이잖아요. 어쨌든 그 과정에 저는 현장에 있던 이제 실무 간부들나 책임이 가장 크다고 보거든요. 저는. 왜냐면 아무리 사단장이 위에서 아무리 그 디시전 내린다 하더라도 현장을 직접 확인하고 현장을 직접 보고 수 있는 거는 바로 말단 간부들이죠. 제가 만약에 부상관으로 내가 막 그런 현장에 있었으면은 거기에 물길이 가는데 만약에 위에서 계속 들어가라고 했어. 그러면 제일 깊은 거, 제일 선두에 간부가 섰어야죠. 부사관이 서든, 소대장이 서든, 네? 간부가 제일 앞장섰어야죠. 그게 기본 아닙니까? 어떻게 병사들 앞에 내세웠어요. 그때 당군가 이등병인데, 이등병. 이등병을 가장 깊은 곳에 집어넣는 경우가 있습니까, 세상에. 상식적으로. 네? 그나마 군에 경험 없던 병장을 내세워도 그렇지만, 간부들 먼저 앞장섰어요. 솔선수범을 해야죠. 그런 위험한 현장에는. 어쨌든 그런 사고가 발생했어. 물론 고의는 아니겠죠. 하지만 서로 책임을 피해가려고, 네? 위에 사단장까지 지금 하는 짓거리를 보면은, 소대 사단장도 몰라, 그래요. 과거에 청와대도 근무했었고, 청와대, 윤석열 대통령 아마 인수인계 할 때 그때 근무했던 걸로 알고 있는데, 그때 아닌가? 전인가? 해가지고, 어쨌든 이제 청와대 근무한 경력도 있었고, 나름대로 차기 해병대 사령관, 네, 그 후보였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아마 그랬을 것 같은 느낌도 들어요. 네? 하지만, 다 좋아. 근데 대통령 입장에서도 충분히 분노하는 거는, 그도 가능한 거 얼마나 짤 수 있죠. 네? 부대에서, 군에서 이런 인사사고들은 언제든지 일어나는데, 네? 인명은 제천이잖아요. 인명은 제천 아닙니까? 네?
지금도 군대에서 사고 나가지고 군대에서만 사고 나나요? 얼마 전에 며칠 전에만 하더라도 서울 한복판에 서울시청 한복판에서 느닷없이 차 들어가지고 9명이 사망했잖아요. 현장에서. 네? 그럼 그런 사망은 그런 사건들은 지금도 곳곳에서 벌어집니다. 저도 마찬가지예요. 나도 이 순간에 태어나고 집에 가는 길에 네? 누가 갑자기 털이 들어가 달아봐가지고 사면 죽는다면 저도 죽는 거죠. 물론 저는 이제 저 믿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분께 내 삶을 맡김받아 해가지고 그분 나를 지켜주시는 것도 있겠지만 인명은 제천이에요. 알잖아요 그런 걸. 네? 고의로 살인하는 게 아니라면 분명히 이번 사건도 이제 좀 참담한 사고죠. 일명 봤을 때 인지하기도 하고 그렇게 뭐 물속에 들어가면서 이제 구명조끼 조차 없이 아니 구명조끼 없이 들어가라고 했다고 한 사람이 누가 있다면은 네? 그 사람들 많이 책임을 져야 될 것이고 여하튼간에 이 사건이 지금 뭐 해병대 사령관을 비롯해서 국방장관까지 경질을 내고 대통령까지 지금 뭐 하야하는 이렇게 나오는데 네? 그 사단장은 도대체 뭐 하는 사람인지 모르겠어요 진짜. 네? 저게 군인 정신이 맞는지. 제가 만약에 이제 제가 사단장이라면은 이미 군에 실추된 해병대에 실추된 명예에 대해서 전적으로 내가 책임지고 네? 스스로 물러나겠어 스스로. 그리고 이걸 또 기회다 싶어가지고 네? 일부 해병대 뭐 전우회란 얘네는 또 민주당의 이재명하고 이놈들하고 손잡고 낄낄대면서 일명 뭐 시체팔이라는 말들 많이 쓰죠. 네? 그런 식으로 하면서 그 희생자 유가족들, 그 희생자 당사자의 명예, 네? 까지 좀 짓밟고 있는. 그러면서 또다시 뭐 탄핵 정국, 이거 대한민국을 망국으로 이끌기 위해서 또 그런다? 제발 정신들 차리세요. 네? 제가 좀 더 움직일 수 있는 그 여건만 되진다면, 네? 저도 이렇게 가만히 안 있습니다. 지금 제가 그걸 여건이 못 돼서 좀 이렇게 이제 방송으로만 하고 있습니다. 맞아. 끝으로 한 가지 더 말씀드리자면은 이태원 참사 여러분들 뭐 최근에 뭐 윤석열 대통령 그런 그 전 이제 국회의장 하고의 뭐 대화록을 뭐 공개된 내용으로 인해 가지고 과거에 뭐 윤석열 대통령이 이태원 참사와 관련해서 발언했던 내용 그거 가지고 좀 뭐 공분을 하고 있죠. 언론이나 뭐나. 정신 나간 놈들 아니에요 지금. 그러면 이태원 참사가 그러면 그게 어떤 사건을 생각합니까 지금? 지금도 보세요. 지금 이제 이태원에서도 최근에 많이 언론에 많이 이슈화 되고 있더라고요. 마약들. 네? 온갖 마약들이 사탕이라든가 뭐 젤리라든가 이런 걸 통해 가지고 이태원 곳곳에 뿌려지고 있다잖아. 지금 대한민국 심각합니다. 난 이태원 참사에 마약은 100% 연결돼 있다고 해요. 네? 저도 과거에 그 뭐 코로나 사태가 일기 전에 제가 그 할로윈 축제 맞다 할로윈 축제죠. 할로윈 축제 있을 때 제가 이태원 현장을 간 적이 있었습니다. 할로윈 축제가 있을 때 한 간 적이 있었습니다. 네? 제 아내하고 그때 뭐 그 근처에 뭐 맛있는 이제 식당이 있다 가지고 마침 갔더니만 거기 할로윈 축제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뭐 너 처음 이제 어떤 곳인가 싶어서 현장을 가봤는데 뭐 코로나 전입니다. 아마 직전일 거예요. 직전 한 2년 전인가 뭐 그럴 텐데 2017년도 18년도 어쨌든 2017년도인가 그때쯤인데 그때 갔더니 막 장난이 아닌 거야. 그때도 골목 좁은데 이 사람들이 진짜 콩나물 시루처럼 빽빽하게 들었었는데 이거는 뭐 어디 통행길도 없고 이로 오는 건지 들어오는 건지 나가는 건지 서로 엉켜가지고 꼼짝달싹을 못하는 거예요. 그때 당시도 저조차도 숨이 가파가지고 이게 뭐 사고 나는 거 아닌가? 그때 제 아내도 키가 작으니까 더 사람이 인파에 갇혀가지고 앞도 못 보죠. 저는 그나마 그래도 그 돌아간 상황이라 볼 수 있었는데 그런 위기 상황이 있어가지고 제가 저 아내를 벽 쪽으로 돌리면서 압박이 되지 않게 하려고 그러면서 주변을 보면서 이제 큰 소리로 일방통행하자고 그래가지고 왜 거기에 모여있는 사람들이 다 가족이나 연인이나 이렇게 온 사람들이거든요. 친구들이나. 그런데 그런 상황이 딱 처하게 되면은 누구나 위협을 당해요. 내가 그 사고 날 수 있겠구나. 내가 죽음 당할 수도 있겠구나. 자칫하면 압사. 그때도 그랬었어. 그때도. 알고 보면 물어보니까
매번 그래왔대. 그 행사할 때마다. 그 좁은 공간에서. 그래가 그때 나도 너무 황당해가지고 그나마 이제 저 앞에 컨셉 외치고 일방통행자 외치니까 반대편에서도 우측 통행하자고 막 그러니까 그나마 조금씩 움직였었어. 그때 당시도. 그래서 그나마 그때 사고 없었죠. 왜? 전부 다 살기 위해서 움직이니까. 그때 저도 문득 생각이 들었어요. 문득 생각 든 게, 만약에 이제 그런 인파가 그렇게 몰려있는 그 장소에서 누군가가 불순한 목적으로, 불순한 의도로 만약에 미는 상황이 벌어지면 답이 없는 거예요. 그냥 우르르 무너지는 거라니까. 근데 거기 있는 사람들이 다 연인과하고, 사랑하는 연인과하고, 친구와 같이 왔기 때문에, 네? 서로 보호하기 위해서 그러지 않죠. 그래서 제가 그때 나온 다음에 그 다음날인가 해가지고 거기 그 이태원 그 용산구인가 용산구청하고 몇 군데 내가 전화했던 걸로 기억나요. 전화를 해가지고 아니 당신들 그런 행사를 하면서 왜 최소한의 질서 유지가 없냐. 그 좁은 골목이 그러면은 차라리 들어간 진입로와 출구를 따로 만들어야 되지 않냐. 그 최소한 그렇게 통로를 만들어가지고 그런 그 인파가 충돌하는 압사하는 그런 사고는 방지되는 거 아니냐. 하니까 그래 내가 그 다음엔가 다시 한번 가봤어서 어떻게 돼야지 하나. 갔더니만 다행히 그때 잡혔더라고요. 통로가 내려오는 통로 이쪽은 진입하지 못합니다라고 앞에서 학생 한 명가 이제 경광봉을 하면서 통제를 하더라고. 출입을. 진입로는 저 반대편에서 올라가셔야 됩니다. 이쪽은 나오는 출구입니다. 아 그래가 다행이고 내가 하고 있구나 이렇게 생각했거든요. 그러다가 코로나가 터졌어. 코로나 터진 다음에 처음으로 이제 이번에 개방했던 거잖아. 한류인데 이번에 처음에 행사했던 거잖아요. 그때 이태원에 전 너무 황당했어. 네? 이분 언론이나 지금 수사기관에서도 그때 여러 가지 이제 유튜브라든가 통해가지고 마약이니 아니면 어디서 시체가 어떤 건물에서 나왔다느니 이런 제보들 많았는데 전부 다 거짓이었고 사실관계 없다지만 어디서 말 같지도 않은 그 새빨간 거짓말들 합니까 지금. 그때 당시에 사인에 대해서 그 희생자들 솔직히 누가 보셔도 정상적이 아니야. 네? 나도 이미 그 현장 그런 현장을 겪어봤지만은 네? 정상적인 사람들이었으면 서로가 인파에 밀리지 않으려고 어떻게든 네? 질서 유지하기 위해서 외쳤을 거야. 그런데 이번에 그 사고 현장을 그때 당시에 많이 행사를 봤잖아요. 네? 정상적인 모습인가? 네? 진짜 한번 우리가 영화 보는데 좀비 때가 막 완전히 우르 몰려가지고 청책이 쌓여가지고 죽어 있는 그런 모습. 그거 진짜 연상되지 않았나요? 밀려넘어요. 너무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많은 그때 그 수사기관에서도 그 사인에 대해서 또 어떤 사람들은 현장에서 압사해가지고 한 사람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들도 있기 때문에 사인에 대해서 규명하기 위해서 해부를 해야 된다. 사인을 확인해야 됩니다라고 여러 차례 이제 유족들한테 얘기를 했던 것도 기억이 남아요. 그때 정치권에서 뭐라고 했죠? 특히 민주당 정치권에서 그리고 민주당 쪽에서 그때 뭐라고 선동했습니까? 사인 규명 못하게, 네? 사인 규명 못하게끔 막았잖아. 니네들이 여론을 왜곡해가지고, 네? 무조건 압사다라고. 아니 그 희생자 중에서 과연 마약한 사람이 한 명도 안 나올 것 같아? 안 나왔을까 생각해 정말? 고의적으로 한 사람도 있지만 지금도 있잖아요. 버니슨도 마찬가지고, 이 사악한 놈들이, 몰래 약을 타가지고 먹인 경우도 있잖아. 그러니까 마약에 취해가지고, 네? 그런 경우도 있는데, 그 희생자 중에서 과연 마약에 취했던 사람이 다 한 명도 없었을 거라 생각합니까? 그걸 막으려고, 그 사인을 막으려고, 그거 확인되는 걸 막으려고, 민주당 정치권에서 그때 어떻게 방해공작을 했었어? 네? 근데 이제 와가지고 이태원 참사에서 대통령이 그렇게 발언한 거에 대해서 대통령 직무 수행을 못한다? 어디서 그런 사악한 거짓 선동을 지금 또 하고 있어요. 지금 국민의힘에서도 제발 좀 정신 차리고 자각하십시오. 과거 세월호 참사 때도 마찬가지고 이태원 참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국가적인 국민적인 사고가 발생하게 되면은 제발 네? 민주당 저놈들 전유물로 남기지 마세요 제발. 네? 국민의힘엔 전문가들 없습니까? 국민의힘에도 사회적 약자들이 네?
그리고 사회 약자층에 생활했던 사람들이 국회에 지금 의정 활동하고 있는 분들 계시잖아요. 노동계를 대표하신 분들도 있고, 네? 그런 분들이 나서가지고 여러분들이 TF팀을 꾸려야죠. 여러분들이 대책을 해가지고 여러분들 위원회를 구성을 해가지고 이태원 참사 규명위원회, 국민의힘 그 정당 차원에서 왜 못합니까? 왜 안 합니까? 왜 그걸 자꾸 민주당이나 더불어민주당이나, 네? 그 좌파 시민단체 그들을 전유물로 왜 자꾸 떠넘겨 주냐고요. 그놈들 정말 사회적 약자들을 돕는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들을 정치적인 이해관계에 맞아야만이 그들을 돕는 행색을 하죠. 하지만 민주당도 자신들의 정치적인 이해관계가 맞지 않는 사회적 약자들을 철저하게 짓밟렸습니다. 바로 저놈의 본성이에요. 그게 추악한 민주당의 본성입니다. 제가 사회운동, 행동안의 양심 실천운동본부, 시민운동회 오면서 바로 그런 민주당에 의해 가지고 고통받고 정치적으로 사회적으로 핍박받고 있는, 네? 그거 민노총에 해 가지고, 네? 고통당하고 있는 그 사회적 약자, 노동자, 그분들 제가 도와왔었어요. 그동안. 근데 국민의힘이나 그쪽은 아니 별 관심도 안 가죠. 그다지 신경을 안 써. 그게 근본적인 문제예요. 근본적인 문제. 제발 국민의힘도 이번에 당대표 선거하느라고 나경원 의원, 그리고 윤상현 의원님, 그리고 원희룡, 그리고 한동훈, 그러니까 네 분 다 정말 아주 멋진 분들이야. 네? 꼭 이제 국민의힘에 필요한 인물들이고 인재들이고, 네? 아주 멋져요. 네? 희망이 있어. 다만 네거티브는 하지 마세요. 파지티브를 하세요. 경쟁을 하더라도. 네? 그거 제발 부탁드립니다. 국민의힘이 서로 헐뜯고 비난할 그럴 때 아닙니다. 아닌 거 아시죠? 네? 그 제발 능력 있는 여러분 그 후보들이 서로 합심을 해가지고 어떻게 저 이재명과 같은 저 희대 사기꾼, 대한민국을 전부 말아먹는, 대한민국을 망국으로 치닫게 하고 있는, 네? 이 시대적인 암울한 이 상황에서 어떻게 타개하고 이 병든 국민의 양심들을, 민심들을, 왜곡된 민심들을 바로 잡을 수 있는지. 그 중에 정말 이제 언론 개혁은 딴 거 아닙니다. 언론 개혁의 핵심은 언론 노조 해산시키는 거예요. 어떻게 언론이, 네? 공정 보도한다는 언론들이 민노총 졸개를 자처합니까? 네? 민주노총이 어떤 집단인지를 몰라요? 정치적인 집단이잖아. 네? 좌익 세력들 과거의 전평, 조선노동조합 전국평의회, 남노당이 전위대 조직이었던 전평, 노동 전위대와 똑같죠, 북한에. 네? 그 전평의 정신을 이어받는 게 지금 민주노총이잖아요. 그럼 민주노총 산하, 민주노총의 도를 받고 있는 언론인들이 공정보도를 한다? 네? 미쳤어요? 그 자식들이 공정보도하게? 그런 사이비 사기꾼, 그 사기 집단, 그런 쓰레기들이 언론 노조를 결성해가지고, 저 MBC 다 장악했잖아, 지금, MBC. JTBC, TV조선도 지금 언론 노조 소속, 민노총 졸개를 자처하고 있는, 민주노총 졸개를 자처하고 있는 언론 노조 소속 언론인들은 그 즉시 사실 다 박탈시켜야 돼요. 그런 놈들은. 네? 그런 쓰레기 같은 놈들이 무슨 언론입니까? 게다가 어떻게 그들이, 네? 공정보도를 입에 담고 다녀? 그런 쓰레기들이 있는데 무슨 언론의 공정성과 언론의 중립을 지킨다고 할 수 있습니까? 네? 바로 그것도 바로 잡아야지. 국민의힘도 제발 정신 차렸어요. 이걸 바로 잡아야 돼. 네? 언론인이 민노총 졸개를 자처하고 있다는 게 어떻게 그걸 허용합니까? 그게. 참 이제 여러 가지 할 얘기도 많고, 제가 아직은 이제 이런 방송들이 실시간 방송과 이제 녹화를 이제 같이 하고 있는데 아직까지 제가 이제 익숙하지는 않습니다. 않기 때문에 좀 자연스럽지 못하지만, 여러 가지 어쨌든 저 뜻을 같이 하는 우리 동지님들 제발 저 함께 해주십시오. 그래 주시면 저도
사실 저도 올해가 뭐 박사모 때부터는 20주년이고 서북청년단 재건한 시점부터는 딱 10주년입니다. 네. 올해가 제가 나라를 위해서 제가 움직일 수 있는 제 자신의 삶을 희생하면서까지 전과 20범이라는 그 딱지, 물론 저는 뭐 부끄럽지 않으니까 네? 딱지를 달고서 제가 할 수 있는 이런 시간들도 이제 그리 많지 않습니다. 이제 경제적인 어려움도 많고요. 네? 투개표 부정선거 거짓 선동가들과 싸우면서 올해 저를 후원하고 지지하던 동지들은 많이 떨어져 나갔습니다. 그들조차도 미혹됐으니까. 그리고 좌익 세력들은 그 종북 세력들은 뭐 저에게는 네? 뭐 죽인다고 뭐 위협하고 협박해봐야 눈 하나 깜짝 안 하기 때문에 오히려 저는 더 절기죠. 만약에 그런다면 이미 그놈들도 알아요. 저한테는 그래서 저한테는 이제 더 이상 그런 협박 따위는 못합니다. 다만 그들이 유일하게 그동안 할 수 있었던 게 이제 저와 함께하는 동지들, 저를 지지하고 저를 격려하고 후원하던 그 동지들, 그들을 공격을 해가지고 그들로 하여금 후원을 끊게끔 만들고 네? 떨어져 나가게 만들고 그거는 나름대로 성공을 했어요. 솔직히 그건 제가 인정합니다. 하지만 그런다고 해서 제 의지가 꺾이지는 않습니다. 제가 가야 할 길, 제가 해야 할 일들이 있기 때문에 제가 오늘까지 2차로 방송하고 또 다음 방송할 때는 제가 그 지나온 그 좀 삶에 대해서 또 신앙적인 삶도 있고요. 이제 그런 거에 대해서 좀 나눌 수 있는 좀 그런 시간을 좀 갖고자 합니다. 혹시 이제 뭐 궁금한 부분이나 그리고 솔직히 저희 단체는 저는 이제 행동하는 거거든요. 사실 기자회견이나 이제 집회나 이제 거리에 현수막을 내걸고 그 주민들을 이제 계몽하는 운동들 그동안 많이 해왔었어요. 근데 지금은 전혀 이제 그렇게 할 수 있는 그 경제적인 그 여건 자체가 허용이 안 됩니다. 지금은. 그래서 제가 그러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예. 그래서 저도 좀 때를 기다리고 있는 입장이죠. 아무튼 좀 우리 뭐 여러 가지 일들이 있지만 다음에는 또 몇 가지 제가 이슈를 가지고서 다시 한번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방송은 이걸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